자, 그러면 이제 볼게요. 자, 이제 생각해봐. 어렵지 않아요? 자, 장미가 여기 하나가 들어갔어. 그쵸? 그 다음에 꽃과 다른 종류의 꽃. 그럼 여기에는 지금 카네이션이 6개, 백합이 8개가 있어. 그치? 이 중에서 몇 개의 꽃을 9송이를 고르겠지. 그럼 여러분한테 물어보는 거야. 카네이션 6개랑 백합 8개 중에서 9송이를 고르래. 그치? 그럼 고르면 돼요. 고르면 돼. 그쵸? 어떻게 해볼까? 누구 기준으로 가볼까? 백합 카네이션. 누구든 상관없거든요. 해봐. 1. 그럼 얘 8개 필요하고요. 2, 3, 4, 5, 6까지 가능하겠죠? 그럼 얘는 8, 7, 6, 5, 4, 3. 끝. 자, 이쪽 가볼까요? 자, 이쪽에는 카네이션을 골랐으면 이제 남은 건 장미가 8송이, 백합이 8송이야. 그럼 얘가 1이면 8인데 띠띠띠띠 가서 어디까지 갈 수 있어? 8일 때 1까지 갈 수 있겠죠. 1, 8, 2, 7, 솔직히 이거 다 할 필요 없잖아. 그러면 얘 8송이 있으니까 가격까지밖에 안 되잖아요. 자, 이렇게 8가지. 자, 백합 가보자. 그러면 이제 장미가 8송 있고요. 카네이션 6송 있어요. 뭐 해보셔서 알겠지만 한번 해볼게요. 요거 1 안 돼요. 이거 1 되면 얘가 6개밖에 안 돼서 9송이를 못 만듭니다. 요거 2도 안 돼요. 이거 안 돼요. 3부터 됩니다. 그쵸? 3부터 되죠? 그러니까 얘를 기준으로 가고 싶으면 3, 6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8, 1까지 가능하죠. 자, 기준을 제가 여기서는 카네이션으로 잡았고 여기서는 장미로 잡았을 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몇 가지? 6가지. 기준을 누구로 잡던지 간에 답은 똑같습니다. 얘는 8가지. 따라서 6하고 8하고 6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됐어요? 자, 그냥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가봅니다. 55번입니다. 서로는 두 개의 주사를 동시에 던져 나오는데 붉은 사례로 A랑 B라고 하자. 이차함수 그래프 X주가 적어도 한 점을 만나도록 한다. 적어도 한 점이라는 단어에 주목하세요. 우리가 적어도라는 단어는 최소한 또는 뭐뭐 이상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적어도 한 점이라는 건 최소한 하나 또는 하나 이상 이런 의미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한 점 이상에서 만난다는 건 한 점 또는 두 점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한 점이면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중근이야. 두 점이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이죠. 그럼 얘는 판별식은 0이고 얘는 판별식은 0보다 클 거잖아. 그럼 이거 두 개 구하자는 거야. 자, 가보자. 그러면 우리가 이 녀석을 풀어가면서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해. 자, a의 제곱 마이너스 8b a의 제곱이 8b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푸시면 돼요. 그럼 아까 질문했었던 얘랑 풀이가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냥 들어가시면 돼요. 단지 주사위이기 때문에 1부터 6까지. 그렇게 놓고 풀어보면 자, 1, 4, 9, 16, 25, 36 이렇게 들어가요. 들어가시는 거 한번 해볼까? 1부터 6까지인데 여기 안 돼요. 이것도 안 됩니다. 여기 8부터 시작하니까 8부터. 여기는 8, 16, 8, 16, 24. 8, 16, 24, 32. 그렇죠? 까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답이 되고요.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 경우의 수 구할 때 적어도라는 표현하면 무조건 반대로 구하는 걸로 학습이 돼 있어. 무조건적으로 반대로 구하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제 여러분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걸 구해서 뺀다.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거든요. 그럼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걸 구해서 뺀다로 접근하시려면 그걸 풀어야 되잖아. 자, 지금 A의 제곱이 작대요. 8B보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기준점을 뭐 요거로 잡는다고 치자. 1, 그 다음에 4, 9, 16, 25, 36. 그럼 여기가 지금 B에 8, 16, 24, 32, 40, 48이 다 되는 거야. 그쵸? 이거 세보시면 얘가 더 많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문제의 특징이 적어도를 나왔는데 적어도라고 나왔는데 막상 해보면 적어도여서 반대로 구하면 더 복잡해지는 경우들도 있어. 근데 그럼 그거 어떻게 판단해요? 뭐 어쩔 수 없지. 한 길을 파야지. 근데 일반적으로는 적어도를 가는 게 맞긴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근데 선생님 근데 왜 저렇게 가 있어요? 저는 아니까.
적어도로 가면 더 복잡하다는 건 나는 아니까. 근데 너희는 모른다. 그럼 어떡해? 그냥 하던 대로 하세요. 우리가 솔직히 학생들한테 어떨 때 적어도가 더 좋은지 유리한지를 판단하는 그 기준까지는 요구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여러분은 그냥 뭐 하시면 돼요? 그냥 한눈을 파시면 돼요. 선생님 전 적어도 나오면 무조건 반대로 갈 겁니다. 그럼 가세요. 왜냐면 일반적으로 적어도 문제는 반대로 갔을 때 풀이가 쉬워질 확률이 훨씬 높아. 확률 게임이잖아. 뭐 10번 하면 8, 9번은 쉬워. 그럼 그쪽으로 가야지. 그치? 적어도를 이걸 반대를 안 사용하고 가면 열에 한두 번만 씹고 나머지 다 어려워. 그럼 확률적으로 더 쉬운 쪽으로 하는 게 맞거든. 그럼 여러분들이 이쪽으로 가는 게 원래는 맞을 거야. 그죠? 근데 자, 이렇게 잡아서 간다. 근데 4 보니까 요거 6개 다 들어가죠? 9 보니까 여기 1개 빼고 들어가요. 16이니까 요거 2개 들어가고 나머지 안 돼요. 25니까 여기까지 되고 3개 안 돼요. 36이니까 여기까지 되고 2개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다 더해주시면 그거의 반대가 이 녀석이 됩니다. 이런 계산식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잘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거 계속 이렇게 쓰는 거 하시면 안 돼요. 5개니까 16부터 24, 32, 40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솔직히 되게 안타까운 거야. 중학교는 이렇게 해도 돼. 왜? 시간이 괜찮아. 고등학교에서 여러분들 이거 다 제가 어떻게 했죠? 그냥 처음에만 딱 기준 잡아놓고 눈에 보이도록. 그 다음부터는 뭐 했어요? 그냥 6개? 5개? 그냥 이렇게 써버렸죠. 왜? 필요 없잖아. 어차피 다시 반복해 쓸 필요 없잖아. 그냥 이렇게 개수만 맞춰주시면 돼요. 그러면 한결 나아요. 그런데 선생님 저 덧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6, 6, 5, 4, 3, 2 정도는 더 해야 돼. 그래서 전체 8가지, 36가지 중에서 빼주시면 이 녀석의 값이 나오게 돼요.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 61번 가봅니다. 자, 한 개의 가격이 2,000원, 3,000원, 5,000원이 세 종류의 노트를 합쳐서 3만 했는데 괜찮아? 할 수 있지. 자, 어때? 고3들은 그 모의고사 끝나면 바로 풀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EBS에서 모의고사 시험지를 5시 이후에 업로드 시켜놔요. 저는 보고 싶어도 못 보는 거야. 근데 저쪽에서 수업이 6시거든요. 고3 수업. 풀어줘야 돼요. 시험지가 올라와야 제가 그 시험지를 풀어보고 애들한테 풀어준단 말이야. 시험 보기 전에 수업하기 전에 한 번은 풀어봐야 됩니다. 근데 어제는 이게 5시 7분에 올라왔어요. 6시에 수업을 해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50분. 이게 시험 시간이 100분인 건 아시죠? 50분 안에 이걸 다 풀어보고 애들한테 어떻게 설명해 줄까까지 고민을 끝내야 돼요. 극한 직업이다. 그래서 항상 모의고사 보는 날 되게 긴장도가 높거든요. 이거 무조건 50분 안에 끝내고 애들 설명해 줘야 돼요. 근데 어제 기록을 세웠어요. 어제 이거 딱 푸니까 5시 49분 딱 했어요. 42분 찍었어요. 제가 풀면 보통 한 50분 걸리거든요. 어제는 되게 빨리 풀어가지고 되게 혼자 스스로도 되게 뿌듯했어요. 쉽지 않아요? 제가 30문제 중에서 25문제 푸는데 어제 12분 걸렸어요. 한 문제에 30초 조금 안 되게 걸렸는데 나머지 이제 몇 문제죠? 5문제? 여기다가 이제 거의 30분을 박은 거거든요. 수학 1등급 맞는 애들이 어떻게 하냐면 저 25문제 수학 1등급 맞는 애들 기준이에요. 요 25문제에다 수학 1등급 맞는 애들이 20분을 때려박습니다. 수학 1등급 기준이에요. 그리고 저 5문제에다가 80분을 때려박아요. 이게 1등급들의 시간대입니다. 만약에 이 25문제에 이것보다 시간이 많이 걸려 30분이 걸렸어? 그러면 그냥 2등급 간다고 보시면 돼요. 너희 기준에서는 1번부터 18번까지랑 그 다음에 그 22번부터 28번까지 요거 25문제가 30분 안에 풀렸어. 그런 아이들이 있는 거고 남아있는 19, 20, 21과 29, 30 이 5문제를 70분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선생님 저 이거 푸는데도 막 시간이 40분, 50분 걸렸는데요? 그러면 2등급, 3등급 가야 됩니다. 시간 싸움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이 좀 갈려요. 자, 어쨌든 가보자. 61번입니다. 한 개의 가격이 2,000원, 3,000원, 5,000원이야.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지.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진짜 이거 뭐가 다야 그냥. 자 2,000원, 3,000원, 5,000원이 있어. 큰 것부터 가자. 5,000원. 그 다음에 3,000원. 자, 3,000원, 2,000원. 자, 정리할게요. 자, 우리는 지금 3만 원을 만드는 게 목적이야. 우리 개수, 권수를 여기다 깔 거예요. 자, 세 종류에 적어도 하나씩 포함, 하나씩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은 1 이거 가능하죠? 맞죠? 자, 얘가 만약에 4가 됐어. 그럼 지금 우리한테 10,000원이 남아있어. 10,000원. 10,000원으로 이걸 사래. 그럼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두 개. 또 가능할까요? 안 되죠? 패스. 자, 그럼 이제 3권을 샀어. 15,000원 남았어. 일단 3개는 가능해요. 또 있나요? 15,000원으로 이걸 살 거야. 그렇죠. 1개 6개가 가능해져. 그렇죠? 별명 없습니다. 자, 다시 이제 2권을 살 거야. 2만 원 남았어. 2만 원이니까 4개 가능해요. 또 6개 하고 한 권. 좋아요. 또 2개, 7개. 자, 또 별명 없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권 샀어. 거의 끝물이야. 한 권. 그럼 5개 가능해요. 자, 또 1개, 11개. 또 3개, 8개. 5. 또 7개, 5. 또 더 이상 없어요. 그렇게 해서 끝납니다.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 그치? 터프잖아.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 문제는 하면 되잖아. 맞죠? 여러분한테 그냥 다이소로 갔어. 3만 원 주고 노트 사래. 근데 한 권씩 꼭 사야 된다 이러고. 그럼 너희가 이제 5,000원짜리 기준으로 나 5개 이거 사고 싶어. 그냥 따지는 거죠. 그쵸? 이 정도면 우리 충분히 계산 가능하시잖아요. 자,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쵸? 물론 여기에 패턴은 존재해요. 무슨 패턴이 존재하냐면 이거 순서만 살짝 바꾸면 자, 2일 때 2, 4, 6이고요. 1일 때 1, 3, 5, 7이 이렇게 들어가요. 여기 만약에 0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2, 4, 물론 0은 안 됐으니까 상관없는데 2, 4, 6, 8 이런 식으로 가게 돼요. 그리고 여기 3이었기 때문에 1, 3. 3일 때 1, 3, 2일 때는 짝수 쭉, 1일 때는 홀수 짝 이렇게 갔어요. 자, 4였기 때문에 4하고 5는 더 이상 얘네들 선택지를 주지 않기 때문에 의미가 없었고 여기서부터는 3일 때 2개, 2일 때 3개, 2일 때 4개, 0일 때 5개 이렇게 깔려요. 라는 패턴은 존재하지만 우리가 거기까지 알 필요는 없고 그냥 이런 문제에서 고등학교 1학년에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패턴은 너희가 고3 때 할 일이고 왜냐면 고3 때는 이런 숫자 단위가 커져요. 여기 숫자 단위가 막 10단위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때부터는 패턴 찾아야 돼 무조건. 근데 지금 너희가 그럴 필요 없거든. 지금은 그냥 큰 걸 기준으로 큰 걸 최대한 많이 샀을 때부터 최소로 살 때까지 그냥 차근차근 하시면서 개수 찾으시면 돼요. 시간 들여도 돼. 이런 문제 2, 3분 들여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난이도가 있으니까. 괜찮죠? 자, 그 다음 질문이 교란순열인데 여기서는 질문이 없네요. 그러다가 67번? 손? 누구 손? 67번. 자, 보세요. 우리 교란순열 얘기를 조금 해봅시다. 교란순열이에요. 자, 교란순열 외우라고 그랬어요. 개수가 3개일 때는 몇 가지? 2가지. 개수가 4개일 때는 몇 가지?
3 곱하기 3, 9가지. 개수가 5개 있으면 몇 가지? 4 곱하기 11. 외우 잘 했어요. 자, 번호가 적힌 5권의 책이 있어요. 3번 책은 얘한테 넣었어. 하나를 정해버렸지. 하나를 정해버린 거야. 얘는 지금 무슨 얘기냐면 5개한테 이 첫 번째 자리에 2가 들어오면 11개, 3이 들어와도 11개, 4가 들어와도 11개, 5가 들어와도 11개거든? 이게 다른 말로는 예를 들어 3번 자리에다가 1 들어와도 11개, 2 들어와도 11개, 4 들어와도 11개, 5 들어와도 11개 이런 얘기인 거야. 근데 지금 3번 자리에 2를 집어넣대. 어차피 몇 개라고요? 11개라고. 답은 10. 됐어요? 되셨나요?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왜냐면 3번 책은 들어갈 자리가 정해져 있고 다른 책들은 자기 자리에 들어가지 않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11개. 자, 그 다음에 8번 질문입니다. 꼭지점 A에서 출발해서 모서리를 따라 움직여 E에 도착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요. 자, 한번 해볼게요. A에서 출발했어요. A가 갈 수 있는 곳은 몇 가지? 3가지. B에서 갈 수 있는 곳은 몇 가지? C, D. C에서 갈 수 있는 곳은 B, D, E. D에서 갈 수 있는 곳은 B, C, E. 이렇게요. 생각할까? C에서 갈 수 있는 곳은 A, B, C 갔으니까 D하고 E밖에 없죠? 그렇죠? 그런데 얘는 E에 갇혔으니까 끝났어. 근데 얘는 아직도 남았죠? E까지 다시 보내야 돼. 자, D에서 갈 수 있는 곳은 어디죠? A, B, D로 왔으니까 C, E가 남았어. 그럼 얘는 E로 보내요. E에서 갈 수 있는 것도 얘는 그냥 끝났네. 선생님, 저렇게 막 노가다 해야 돼요? 네. 유형이 뭐라고 써 있어요? 수형도. 뭐라고요? 노가다. 하시면 돼요. 됐어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얘가 몇 가지? 5가지가 나왔어. 그럼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얘도 몇 가지 나올 것 같아? 얘도 몇 가지 나올까? 네, 그래서 15가지.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패턴만 잘 찾고 얘가 똑같은 원리인데 A 입장에서 B나 C나 D나 어차피 동일한 자격인데 그럼 B로 갔을 때 하나만 정확하게 구하면 나머지 것들은 곱하기만 해주시면 돼요. 우리가 교란순열 구할 때도 11개 찾고 나머지 안 했던 것처럼 3개 찾고 나머지 그냥 봤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수영도에서 두 번째로 가는 이 선택받은 B나 C나 D라는 이 아이들이 동등한 자격으로 깔려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뒤에 나오는 아이들도 동등한 개수를 가지게 될 거다라고 전제까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69번 가봅니다. 세면이 막혀있는 주차장에 A, B, C, D 4대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다. 주차된 4대의 차량이 한 번에 한 대씩 빠져나오려고 할 때 차량이 모두 빠져나올 순서를 정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 이건 누가 질문했어요? 진짜 누구야? 어려워? 어려워? 어렸을 때 이런 게임 안 해봤어? 잠깐만 이렇게. 자, 처음에 단어가 뭐 꺼내보셨죠? 근데 A를 꺼낼 수도 있고 B를 꺼낼 수도 있겠지. 그치? 자, A를 꺼낸 다음에 뭐 꺼내고 싶어? C도 되고 뭐도 돼요? B도 되죠? 그쵸? C도 되고 B도 되지. A 다음에 C가 나올 수도 있고 B가 나올 수도 있고 D는 안 돼. 그치? 그럼 A 다음에 C를 뺐다? 그럼 당연히 다음은 뭐야? 무조건 A 다음에 C를 꺼냈잖아. 그럼 무조건 B지. 그치? 그리고 그 다음 무조건 D 이렇게 갈 거야. 그러면 A 다음에 B를 꺼냈어. 선택지가 2개가 있어. C하고 D. 그치? C도 되고 D도 되잖아. 그러면 C 다음엔 D, D 다음엔 C 이렇게 하면 돼. 근데 B로 가도 결국 얘랑 경우에서 어떨까? 똑같은 거야. 해보면 B 다음에 A도 있고 D를 가도 돼요. 그러면 A 다음에는 C도 있고 D도 있고 그러면 D, C. D 다음에는 당연히 A를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무조건 C를 갈 수 있는 왜 어렵다고 생각한 거구나. 아니면 뭐 어느 부분이 너를 힘들게 만들었어?
지뢰 겁먹고? 네. 아, 그림이니까 엄청 어렵지 않을까? 봐봐. 우리가 문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단영아 보기가 숫자 봐봐. 개수가 별로 없지. 이런 문제는 노가다 뛰면 무조건 돈 나와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 없어. 단지 노가다를 뛰어야 된다는 안타까움은 있지만 그냥 차근차근 해주시면 된다. 자, 70번 가봅니다. 숫자 1, 2, 3을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같은 숫자가 일타지 않도록 단차의 자연수를 만든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때 만회짜리 숫자와 1회짜리 숫자가 같은 경우에 수를 구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겠죠? 1회짜리 숫자와 만회짜리 숫자가 같아요. 자, 5개의 숫자가 있어요. 자, 제가 처음 자리를 1로 설정해 볼게요. 그럼 다음은 뭐가 와야 돼요? 2나 3. 그럼 이 다음에는 1, 3. 3 다음에는 1, 2. 맞죠? 1 다음에는 2나 3. 3 다음에는 1과 2. 1 다음에는 2나 3. 2 다음에는 1과 3. 맞죠? 그런데 문제가 있다. 마지막은 무조건 1이어야 돼. 그렇지. 얘가 그렇게 규칙을 정했으니까. 근데 얘는 괜찮거든요. 그럼 이해 안 돼. 연달아 나올 수 없으니까. 얘는 괜찮아. 얘는 또 안 돼. 얘는 괜찮아. 그럼 괜찮은 것만 세면 돼.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이렇게 풀어주시면. 자, 그렇게 하면 질문은 끝났어요. 하진아, 풀어왔니? 네? 풀어왔어? 혹시 여기 없는 질문 있어? 괜찮아? 오케이. 자, 갑니다. 그러면 자, 77번부터 이어서 쭉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전개한 다항식의 항의 개수를 구하래요. 우리 그냥 기본적인 거 해볼게요. 항의 개수 몇 개? 한 개. 항의 개수 몇 개? 두 개. 항의 개수 몇 개? 응? 항의 개수 몇 개? 네 개. 항의 개수 몇 개? 항의 개수 몇 개? 어려워요? 아니죠? 자, 이제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볼게요. 항의 개수 몇 개? 항의 개수 몇 개? 항의 개수 몇 개? 플러스 2개. 이렇게 해볼까요? 항의 개수 몇 개? 9개, 그렇지. 왜냐면 얘가 3개, 얘가 3개거든. 자, 관계를 발달했지? 항의 개수 몇 개? 6개. 이건 곱셈공식이니까 알죠? 그죠? 특별한 얘기 안 해도 6개인 거 알죠? 자, 그러면 a 플러스 b 제곱,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 개수 몇 개? 그렇죠? 3 곱하기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틀렸습니다. 장난했어. 문자가 같은 게 들어가 있죠. 그러면 이제부터 바뀝니다. 변수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풍무와 원단과 저쪽에 사우나, 김포 이쪽 학교들의 흔히 나오는 패턴이에요. 선생님 그럼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풀어요? 보여줄게요. a 플러스 b의 제곱이 있었고 a 플러스 b의 플러스 c의 제곱이 있었죠. 여러분들은 치환 전개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걸 전개하시면 a의 제곱에다가 a 제곱 플러스 2ca 플러스 c 제곱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a의 4제곱
그 다음에 ECA 세제곱 C의 제곱이 있어요. 그쵸? 이렇게도 풀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요 정도까지 가도 돼요. A 세제곱하고 A 플러스 EC로 세팅해서 이렇게 가도 돼요. 그럼 요게 지금 원래 A 플러스 B 이렇게 들어갔었기 때문에 뭐 상관없습니다. 근데 R하나 이음에서는 선생님 시환하는 거 저 싫은데요? 전개하시면 돼요. 할만합니다. 그쵸? 그리고 전개하면 A제곱, A, B제곱. 별로 없잖아요.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다가 열심히 막 곱하시면 돼요. 이게 왜 문제가 생기는 거냐면 얘네들 문제예요. 그쵸? 그리고 여기에 있는 A제곱. 왜냐면 A제곱과 A제곱이 만난 거랑 그 다음에 그러니까 A제곱과 B제곱이 만난 거랑 요 A제곱과 B제곱이 만난 게 같아져 버려요. 그런 식으로 소모가 되버립니다. 항의 개수가 줄어버리는 그런 사태가 벌어져요. 자, 하지만 어렵지 않게 나올 때는 딱 요 정도 느낌으로 그리고 요 정도 느낌만 조금 살려주시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근데 친절하게 문제들 잘 보세요. 왼쪽에 있는 항의 문자와 오른쪽에 곱해진 항의 문자가 서로 달라요. 그래서 아무 걱정 없이 하시면 돼요. 곱하기 잘 하시면 됩니다. 문자가 달라요. 크게 어렵진 않죠? 문자가 다르면 그냥 편하게 곱해주시면 돼요. 2 곱하기 3 곱하기 3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정수의 자릿수를 구하는 형태입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두 자리 자릿수 중에서 10의 자리의 숫자와 1의 자리의 숫자의 합이 짝수인 것의 개수를 구할 거. 두 자리의 자릿수는 총 몇 개 있어요? 두 자리의 자릿수 몇 개? 80. 89개. 그러면 여러분들 다 틀렸네. 90개죠. 2를 더해서 이게 은근히 틀린다? 맞죠? 두 자리 자릿수 90개예요. 맞죠? 한 자리 자릿수 몇 개? 저는 한 자리 자릿수는 마이너스는 9개. 근데 0은 저는 자연수가 아니에요. 근데 0은 0. 자연수는 소수와 합성수로 이루어집니다. 아니 뭐 때문에? 1 때문에. 그렇지? 좋아요. 알려주면 또 알아. 그치, 들으니까. 자, 그러면 봐봐. 10의 자리 숫자는 총 90개였거든요. 근데 봐봐. 1의 자리 숫자와 10의 자리 숫자에 뭐가 합이 짝수래요. 지훈아, 어떻게 더해야 짝수가 나와? 합이 짝수가 되려면. 또는? 그렇죠. 짝수. 그러니까 홀, 짝짝 더하면 돼요. 홀짝이나 짝홀 더하면 안 되겠지. 그렇지? 그럼 생각해봐. 홀, 짝짝, 짝홀, 짝짝? 이거 어떻게 찾아요? 여기서. 지금 합이 짝수라는 건 홀, 짝짝인 걸 찾자는 거잖아. 에이, 선생님 반절이겠죠? 맞아요? 에이, 뭐 반절이겠지, 막 이렇게. 나는 반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또 나는 반절인 것 같다. 느낌적으로 반절일 것 같다. 자, 여러분이 좀만 똑똑하시다면 저게 반절이라는 걸 눈치를 채야 돼. 봐봐. 이게 나오면 아이들의 풀이가 보통 어떻게 되냐면 선생님 1인 경우에는 얘가 홀수니까 뒤에 있는 숫자가 쭉 나열이 될 건데 뒤에 있는 숫자가 홀수여야만 해요. 선생님 10의 자리 숫자가 20이면 뒤에 있는 숫자가 짝수여야만 해요. 선생님 10의 자리 숫자가 3이면 뒤에 숫자가 홀수여야만 해요. 하면 샌다? 열심히 샌다? 근데 봐봐 1로 시작하는 숫자가 몇 개 있어요? 10개. 2로 시작하는 숫자도 몇 개 있어요? 10개. 3으로 시작하는 숫자도 몇 개 있어요? 10개 있죠. 10개는 당연히 홀짝 반복되고 있죠. 맞잖아요. 10개는 무조건 홀짝이 반복된다고 무조건. 그 말은 뭐냐면 순서대로 홀수, 짝수, 홀수, 짝수 이렇게 무조건 반복이야. 얘도 홀짝홀짝 반복되고 홀짝홀짝 반복되고 물론 짝홀짝홀일 수도 있어. 하지만 어쨌든 앞에 10의 자리 숫자가 정해지면 그거에 나오는 뒤에 나오는 10개의 숫자는 무조건 홀짝이 반복된다는 거야. 반드시. 그러면
더해서 홀수인 거나 짝수인 건 당연히 무조건 반복된다고. 반드시. 10개씩 끊었을 때 5개씩, 5개씩, 5개씩 무조건 나온다는 거지. 그쵸? 자, 그렇다면 1로 시작하는 숫자 10개, 9로 시작하는 숫자도 0부터까지 10개. 그죠? 이거 얼마? 40개. 자, 이런 문제였고요. 한번 더 가볼까요? 자, 이런 것 좀 어렵다? 1부터 500까지의 홀수 중에서 각 자리 숫자가 모두 다른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라. 노멀이라고 하거든요. 100부터 500까지 중에서 홀수 중에서 각 자리 숫자가 모두 다른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어떻게 하실래요? 자, 이게 시험 문제 나왔다고 치자. 자, 지금 이 순간 너희가 시험 문제를 받아왔어. 두 번째 페이지 한 7번 정도 문제를 이게 딱 하고 등장했어. 배점 높지 않아. 뭐 4.7, 4.8 이런 될 거야. 이걸 풀으래. 같은 걸 빼? 어떻게 같은 거? 2개 같은 거, 3개 같은 거? 경우를 나눠서 2개가 같을 때랑 3개가 같을 때랑 볼게요. 1로 시작을 해요. 뒤에 숫자가 있겠지. 뒤에 두 자리에 사용될 수 있는 숫자는 이 중에서 골라야 되겠죠? 맞죠? 이 중에서 골라야 되는데 반드시 끝에 자리는 누가 들어가야 돼? 홀수가 들어가야 돼. 그럼 이 중에 홀수는 4개 있겠죠? 그럼 4개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경우수 몇 가지? 4가지. 그러면 이 중 4개 중에 하나를 골라서 여기다 집어넣었으니까 남아있는 숫자는 몇 개 남았어? 예를 들어 내가 9를 골랐어. 남아있는 숫자는 몇 개? 8개죠. 그 중에 하나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지? 이해되시나요? 먼저 나는 우선순위로 1의 자리를 홀수로 채워 넣을 거야. 그럼 남아있는 숫자가 8개 중에 하나를 아무거나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제 모든 자리가 다른 숫자 나오잖아. 그럼 4 곱하기 얼마? 8 이렇게 하면 돼. 자, 이거 해볼까? 그럼 여기서 2가 빠지고 1이 대신 들어오겠지? 처음이니까 친절하게 다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이 중에서 끝에 자리를 홀수로 채워야 돼. 홀수 몇 개? 5개. 5개 중에 하나를 고르고 나머지 숫자 집어넣고. 3인 경우는 얘랑 패턴이 어떨까? 똑같겠지. 4인 경우는 얘랑 패턴이 똑같겠지. 이렇게. 그리고 어차피 500은 끝자리가 홀수가 아니니까 의미가 없다. 자, 그러면 이 아이들을 계산하시면 돼요. 9에다가 18 곱하기 8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죠.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이게 지금 노멀 문제야.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학교 시험으로 보면 한 7번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거든요. 자, 이 풀이 제가 푸는 순서를 잘 보세요. 100부터 500까지지만 실질적으로 500은 아무 의미 없는 숫자예요. 실질적으로 우리는 499까지 갈 거야. 그렇다면 100의 자리는 1이거나 2거나 3이거나 4인 이 4가지 경우밖에 없다는 거지. 분류를 해놨어요. 그리고 제가 무조건적으로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우리가 경우의 수를 구할 때는 반드시 우선순위를 주셔야 돼요. 근데 이 우선순위의 전제 조건은 뭐냐면 추가 옵션이에요. 자, 요 식에서는 이걸 깔았어. 추가 조건이 뭐였어요? 홀수여야 되는데 또 추가 조건이 뭐야? 모두 다른 자연수여야 되는데 그러면 이것 중에서 내가 무엇을 먼저 선택할 것인가를 골라야 돼. 일반적으로는 홀수를 선택을 합니다. 아니면 보통 문제가 주어진 순서대로 하기도 해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선택을 해봤어요. 얘가 1이야. 그런데 모두 다른 수여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요 자리에 1을 뺀 나머지 숫자들 중에서 2개를 배열할 거거든. 그런데 1의 자리는 또 뭐가 들어가야 돼?
홀수가 들어가야 돼. 이 중에서 1의 자리를 홀수로 만들 수 있는 숫자는 3, 5, 7, 9밖에 없죠. 그래서 3, 5, 7, 9 중에 하나를 골라서 얘는 4였지만 얘는 2가 들어갔으니까 남아있는 숫자 중에 홀수가 5개가 있었어. 그래서 5개 중에 하나를 골랐고 얘는 3이 됐으니까 얘랑 똑같은 케이스인 거야. 홀수의 개수가. 얘는 얘랑 똑같은 케이스야. 홀수의 개수가. 자, 그렇게 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요 자리를 3으로 채워 넣었다가 치자. 그럼 이미 홀수라는 조건은 충족시켰어. 이제 뭐만? 이것만 충족시키면 돼. 1과 3이 쓰였으니까 숫자는 몇 개 남았어? 8개 남았죠? 그 8개 중에서 나는 하나만 골라서 집어넣으면 그냥 끝나는 거야. 그쵸? 그래서 4 곱하기 8, 얘도 8, 얘도 8, 얘도 8을 각각 곱해줬다. 이런 풀이고요. 중학교 2학년 문제입니다. 중학교 2학년에 쌤에도 이런 문제 나와요. 자, 어려워하지 마. 여기서 지면 중학교 2학년들한테 진 꼴이 있거든요.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 그건 그냥 중학교 2학년 때 경우의 수를 잘 안 했기 때문일 거밖에 없어. 자, 근데 지금이라도 해야 돼. 어쨌든 학교 시험은 이것보다는 어렵게 나온다는 거. 자, 하셔야 돼요. 이건 상대평가니까 다 같이 어려운 거니까 나만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 다음 가봅니다. 똑같은 얘기 드리고요. 자, 토크 문제 볼게요. 자, 이 정도 나오면 되게 어려워요. 자, 보자. 서로 다른 세 개의 숫자를 던져서 나온 분의 수를 각각 A, B, C라고 하자. 근데 그것들을 가지고 더했는데 첫 번째는 A, B, C를 전부 다 곱했고 두 번째는 A, B, C를 저걸 하나씩 다 더해서 홀수가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요. 그럼 이제 우리는 좀 복잡해졌어요. 이 홀수가 되는 경우의 수가 만만치가 않아. 해볼게요. 이 네 개의 숫자가 더해서 홀수가 되려면 홀수가 홀수에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4개거든요. 4개 중에서 홀수가 홀수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홀, 짝. 그쵸? 이러면 더하면 홀수 나와요. 또는 홀, 짝, 이렇게 더하면 또 홀수가 나옵니다. 맞죠? 근데 홀수가 2개 있으면 무조건 짝수가 만들어져 버리기 때문에 홀수가 짝수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둘 중에 얘한테 줘야 돼. 근데 이제 선생님 너무 어려운데요? 뭐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자, 이제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이걸 여기다 접목시켜 보려고 이제 생각을 해봤어. 자, 3개는 홀수가 돼야 되고 하나는 짝수거든. 예를 들어 얘가 짝수야. 그럼 나머지는 홀수가 돼야 되거든. 근데 생각해봐. 하나의 숫자가 짝수가 나오면 그들을 곱하면 무조건 짝수가 나와. 맞죠? 얘도 마찬가지일 거야. 그렇다면 선생님 얘한테 짝수 주죠? 말도 안 되죠? 홀 곱했는데 짝수가 나올 리가 없어. 아, 이건 존재할 수 없는 경우. 찾아내요. 어려워요? 이겨내. 어쩔 수 없어. 고등학교 수준은 이 정도예요. 여러분 중학교 수준은 딱 이 정도거든? 그쵸? 고등학교 이런 게 3개, 4개가 깔립니다. 어쩔 수 없어요. 자, 이겨내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선생님? 해봐야 돼. 그래서 홀짝이 진짜 헷갈려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갑시다. 자, 홀 짝짝짝이야. 얘가 만약에 홀이고 얘가 짝짝짝이 되는 경우 한번 생각해봐. 가능할까요? 불가능해. 짝수가 있는데 곱했는데 어떻게 홀수가 나와? 그럼 이런 경우는 얘가 홀수, 짝수인 경우는 가능해. 맞죠? 홀 짝짝이니까 곱하면 짝수 나오는 거 맞죠? 이것도 가능하고 이것도 가능해. 맞죠? 아, 이 엄청나게 복잡한 이 녀석, 우리가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도 못하는 이 녀석이 막상 해보니까 이렇게 3가지 경우로 맞추게 나와. 지우가 주사위에서 짝수는 몇 개가 있죠? 홀수는 몇 개가 있죠? 봐봐. 그럼 이제 되게 단순해져요. 짝수인 경우 3개, 홀수 3개, 짝수 3개, 짝수 3개, 짝수 3개, 짝수 3개, 홀수 3개, 짝수 3개, 짝수 3개, 짝수 3개, 짝수 3개, 짝수 3개, 홀수 3개. 자, 도현아.
3333을 더해야죠. 아니. 그러면 그렇죠. 왜? 아니 이것들을 가지고 연산하겠다는데 따로따로 할 리가 없죠. 서로 관련이 있으니까 당연히 3의 4제곱 얼마? 81 이런 게 이거 세트, 3세트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되셨나요? 이런 식으로 풀어주셔야 돼요. 어려운 문제야. 어려운 문제야.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데 제가 처음에 뭐 했죠? 생각을 했죠. 그리고 일일이 다 접목시켜 봤어요. 되는 거 안 되는 거 찾아봤습니다. 선생님 저런 문제 나오면 무조건 다 찾아야 되나요? 네. 왜? 이거 짝수로 바꾸면 문제풀이가 바뀌어요. 그쵸? 그리고 이거 심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럼 죽어. 걱정하지 마. 여러분 학교에서 이렇게까지 안 되거든요. 원당도 이렇게는 안 되거든요. 이렇게 내면 딱 하나 있어요. 김포에서는. 어쨌든 간에. 인천에서도 저쪽 송도나 가야 저렇게 되지. 다른 곳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딱 이 정도 우리가 극복할 수 있으면 돼요. 자, 그 다음 가볼게요. 자, 노멀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요. 5번이에요. 쉬운 거예요. 자, 도로망. 이거 중학교 때 했죠? 도로망. 한번 가볼게요. 선생님, 도로망을 풀 때는 어떻게 우리가 풀어야 될까요? 이거는 무조건 경유지를 찾으셔야 돼요. A에서 어디까지 가요? D까지 간대요. 목적지가 D야. 근데 A에서 B를 거쳐서 D로 갈 수도 있고요. A에서 C를 거쳐서 D로 갈 수도 있는데 지은아, 또 A에서 어떻게 D로 갈 수도 있죠? 이 시간이 남아서 그렇지. B 갔다가 C 갔다가 D 갈 수 있어요. 그렇죠? 시간이 남아 돌아서 야 C도 가보자, B도 가보자, 그다음에 D 가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숫자를 집어넣을게요. 한영아, A에서 B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B에서 D는? 자, 그래서 답은 몇 가지? 그렇지. 여기 봐요. 자, 도현아, A에서 C는? 네, C는 2가지. C에서 D는? D는 2가지. 그래서 4가지. 그렇죠? 그럼 이런 식으로 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짜리에서는 3, 2, 2 해서 12가지, 2, 2, 3 해서 12가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 가볼까요? 이건 너희가 꼭 풀어봐야 되고. 자, 잠시만요. 이 중에서 어려운 게 있었는데. 이거다. 자, 볼게요. 그림과 같이 이게 어느 학교 교과서에 있는 문제거든요. 4개 지점에서 A, B, C, D로 연결하는 도로망이 있는데 B와 C 지점 사이에 도로망이 몇 개인지 아직 몰라. 지금 건설 중이야. 자, A에서 D까지 간대. 그런데 방법의 수가 142가지가 돼야 된대. 이거 재탕해 먹자. 자, 이거 그대로 써먹자. 자, 이렇게 이것만 지우고, 이것만 지우고 이제 재탕하자. 그러면 지금 정해진 건 A에서 B까지가 2개, 그 다음에 B에서 D까지가 3개, 그 다음에 A에서 C까지가 3개, C에서 D까지가 2개. 자, 이제 여기만 모르는 상태야. 그치? 맞죠? 아직 여기가 몇 개가 들어갈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럼 이걸 이제 계산해 볼 거야. 저희나 잠겨야 되니까 여기 몇 개? 여기도, 여기는, 여기는. 자, 이것들 다 더하면 140. 그렇죠. 142. 암산. 이게 안 돼. 야, 13x 곱하기 13에다 얼마를 곱해야? 10이니까 어렵지. 자, 그래서 x 값은 얼마? 10. 괜찮죠? 괜찮아? 교야? 어렵지 않아요? 자, 이런 거 느낌. 근데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A, B, C, D가 연결한 도로망이 있대. 저기 지금 있는 상태야. A에서 출발해서 어디까지 가?
C까지 간대. 그치? 자, 지금 풀어보세요. A에서 C까지 가는 거 이런 식으로 먼저 경유지를 먼저 찾고 거기다가 숫자를 하나씩 하나씩 집어 넣으셔야 돼요. 급하게 가지 마. 천천히 가시면 돼요. 천천히. 급하게 가시면 큰일 납니다. 노멀이라고는 돼 있는데 좀 까다로운 그림이에요. 자, 됐죠? 우리가 생각할 거는 A에서 B도 되고 C도 되고 E도 되고 D도 돼요. 그러니까 A에서 두 번째로 갈 수 있는 곳들은 다 된다는 거지. 뭐든 다 돼요. 그럼 그 다음 선택지를 고민해야 돼. A에서 C로 가면 이미 끝난 거고 A에서 E로 먼저 갔어. 그럼 다음 선택지는 D도 되고 C도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 다음에 C도 D도. D 갔으면 이제 더 이상 갈 곳은 없죠. B로는 못 가니까 그래서 C로 보내야 되는 거예요. 자, A에서 B로 갔어요. B에서는 얘네들한테 못 가니까 무조건 C로 가야 되는 거예요. A에서 요 뒷길로 D까지 갔어. 그럼 D에서는 C로 바로도 갈 수 있지만 E를 거쳐서 C로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커다란 흐름을 먼저 체크해 놓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숫자 집어넣는 건 나중 일인 거예요. 차근차근 하나씩 집어넣으시면 되고 그거에 맞춰서 한 가지 1 곱하기 1 한 가지 1, 1, 2 곱했으니까 두 가지 2, 3, 6 1, 2, 2 1, 1, 1, 1 이런 식으로 해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 겁니다. 자, 이런 문제들 한번 풀어보시고요. 자, 약수개수 굉장히 활용도가 높아요. 약수개수. 우리 언제 배웠죠? 중학교 1학년 때 약수의 개수 배우셨어요. 네, 그거 떠올리시면 됩니다. 자, 약수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시면, 그러면 720이라는 숫자를 먼저 소인수 분해를 할 거예요. 소인수 분해를 하면 천천히 처음입니다. 15. 자, 이렇게 돼요. 그러면 얘가 지금 2의 4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배웠냐면 지수에다가 1씩 더해서 곱하라 이렇게 배웠어요. 지수에다가 1 더하고 지수에다가 1 더하고 지수에다가 1씩 더해서 곱하라 이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5, 3, 2 곱했어요. 그래서 얼마? 30. 이게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방법인데 선생님 그렇다면 왜 그렇게 될까요는 알아야지. 그래도 고등학생이니까. 이게 고3 때도 나오거든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숫자가 너무 크니까 이 정도로 한번 놓고 가볼게요. 너무 커.
2의 제곱, 3의 제곱.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우리는 이 약수가 몇 개? 9개라는 걸 알고 있어요. 3 곱하기 3이니까. 자, 근데 그게 어떻게 9개가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면 이게 실제 이 숫자는 얼마냐면 얼마예요? 66에 36이에요. 그럼 36은 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숫자들이 지금 보자. 그다음에 4, 30이니까 그다음에 6, 18이니까 이렇게 표시가 되거든요. 이 숫자들이 모든 약수들이. 근데 이것들을 하나로 묶어서 생각해 봤더니 우리가 2의 제곱이라는 숫자는 4예요. 4는 약수가 1, 2, 3이다. 그래서 1, 2, 4를 쓴 거야. 있어 보이려고 이렇게 쓴 거야 그냥. 자, 3의 제곱은 9예요. 9의 약수는 1, 3, 9예요. 그래서 1, 3, 3의 제곱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자. 그림 찾기야. 얘는 여기 있어요. 얘는 여기 있어요. 얘는 여기 있어요. 3 곱하기 1. 얘는 1 곱하기 2의 제곱이니까 여기 있어요. 얘는 2 곱하기 3이니까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얘는 1 곱하기 3의 제곱이니까 여기 있네요. 이렇게 곱해야 되는 거니까. 자, 얘는 2의 제곱과 3을 곱해야 되는데 2의 제곱과 3을 곱한 거 여기 있죠. 얘는 2하고 3의 제곱을 곱해야 돼. 2하고 3의 제곱을 곱해야 되니까 여기 있죠. 자, 얘는 2의 제곱과 3의 제곱, 2의 제곱과 3의 제곱이 만난 요자예요. 그치? 막상 해놓고 봤더니 우리가 구한 이 약수라는 것들이 초등학교 버전으로 구한 이 모든 약수가 각각을 소인수 분해해놓고 봤더니 그게 결과적으로 이렇게 소인수 분해된 이 숫자인 4와 이 숫자인 9를 약분한 이들의 약수인 1, 2, 4와 1, 3, 9를 나열해서 그들끼리 지그재그로 곱해주면 그러면 그렇게 나온 녀석들이 결국 이 전체라는 숫자의 약수가 되더라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된 거지. 그러면 이제부터는 뭐 하자? 이렇게 패턴이 주어지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공식만 따오자는 거지. 매번 이렇게 그릴 수는 없으니까, 매번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어차피 이렇게 되면 2의 제곱이라는 녀석은 2의 제곱은 항상 1을 포함해서 2의 제곱까지 오기 때문에 1, 2, 2의 제곱 3의 제곱은 1, 3, 3의 제곱이 오니까 그래서 1이 하나가 포함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지수보다는 한 개가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래서 세 가지와 세 가지를 곱해서 총 9가지가 나오게 되겠다는 거야. 그럼 선생님 얘는 뭔데요? 먼저 이렇게 둘을 한 거야. 그럼 똑같이 1, 2, 2의 제곱, 2의 세제곱, 2의 4제곱 깔리고 여기 1, 3, 3의 제곱 깔렸을 거 아니야. 5, 3, 15 나왔겠지. 그래서 15개의 숫자가 있었던 거야. 그치? 그럼 여기다가 15개를 깔아. 하나, 둘, 셋, 넷, 떼떼떼떼떼, 땅땅땅 해서 15개를 깔았단 말이야. 그치? 그럼 이쪽에다 또 뭐 깔아? 5. 그래서 1과 5를 깔았어. 그럼 15개랑 1 곱하고 15개랑 5를 곱했으니까 총 몇 개? 30개가 나오게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30개가 됐다. 이렇게 보는 거야. 곱셈을 연달아 해 진행했으니까. 자, 이렇게 하면 우리는 뭘 구할 수 있어? 이제 약수의 개수를 구할 수 있는 거야. 근데 그게 인수하고도 똑같거든요. 아? 이렇게. 이렇게 써. 우리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만났다라고 생각을 하잖아. 그치? 그러면 이 녀석이 만나서 생기는 약수의 개수를 우리 보고 구하래. 그럼 아까 인수의 개수를 구하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지? 항의 개수를 구하래. 그때 전개를 했잖아. 만약에 우리한테 얘가 물어봐요. 인수의 개수. 를 물어봤어. 그럼 어떻게 대답하실 거야? 몇 개? 27? 몇 개? 또 다른 의견. A 플러스 B의 제곱과 C 플러스 D의 제곱. 이 녀석의 인수분해가 지금 된 상태잖아. 이 녀석의 인수를 모두 고르시오 하면 인수를 구하시라면 총 몇 개가 나올까? 어렵지 않아. 다시. 이거의 약수를 구하려면 몇 개? 이거 약수 몇 개? 어?
9개. 그럼 이 녀석의 인수 몇 개? 9개. 왜? 이렇게. 이렇게. 인수니까. 인수는 뭐랑 똑같아요? 약수랑 거의 비슷한 의미니까. 왜? 유재 어느 부분이 걸려? 괜찮아? 그래서 내가 문제를 다른 걸 줬잖아. 항 말고 아까는 항이야 항. 저걸 전개 쫙 깔았을 때 항의 개수고 얘는 지금 뭐야? 인수의 개수야. 인수라는 건 우리가 약수라는 건 이게 약수가 될 수 있었던 일은 얘가 36이 함께하기 때문에 약수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보자. 얘한테 A, B가 인수야. 얘가 인수가 될 수 있는 거는 여기다가 A, B, C 플러스 D의 제곱을 곱하면 얘가 되니까. 1이 인수래. 왜 1이 인수야? 여기다가 A 플러스 B의 제곱, C 플러스 D의 제곱을 곱하면 얘가 되니까. 곱해서 얘가 될 수 있는 숫자가 여기서는 이제 곱해서 얘가 될 수 있는 식이 이제 인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하는 패턴은 약수의 개수를 구하는 패턴과 동일하다. 이렇게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돼요. 한번 좀 더 가볼게요. 자, 요거 한번 볼게요. 백의 양의 약수의 개수 그리고 양의 약수의 총합 이렇게 얘기해 드렸어요. 자, 우리가 100이라는 숫자는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 10의 제곱으로 쓸 수 있고요. 이렇게 되죠? 이렇게 돼요. 그냥 좋아요. 약수의 개수는 총 몇 개? 맞아요. 약수의 개수 9개. 그럼 우리는 이들의 약수를 충분히 구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20, 25, 50, 100. 그쵸? 그리고 이들이 이제 뭐 하면 돼? 더하면 돼요. 약수의 총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어렵지 않죠? 그래서 노멀인데 이 숫자가 만약에 이렇게 나왔어. 아, 저걸로 해볼까? 아, 저거는 동작. 이렇게 나왔어. 이거는 약수 개수가 총 몇 개? 16개거든요. 숫자 자체가 666 곱했어요. 그럼 얼마? 216이거든요. 그 216의 약수들 16개의 총합을 구하래. 현재 어떻게 풀려? 216의 약수 16개의 총합을 구하래. 어떻게 풀래? 근데 이건 이미 우리 겨울방학 전에 다 하긴 했어요. 12월쯤에 했거든요. 12월, 1월 그쯤에 이미 다 한 번 하긴 했어요. 기억하는 사람 있을지 모르겠으나. 자, 전 노가다라고 시킨 적은 없고요. 자, 얘를 우리가 하려면 여기 들어가는 총 16개의 값을 더하라는 게 이 문제의 풀이에요. 맞죠? 맞죠? 그런데 이 아이들을 16개를 잘 살펴봤더니 우리가 뭐 했냐면 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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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했다는 거야. 그래서 얘를 어떻게 쓸 수도 있냐면 이렇게 쓰면 이렇게 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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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개하면 이렇게 되잖아. 그치? 그럼 이걸 전개해 놓으면 16개가 쫙 깔리는데 그 16개가 모든 약수인 거잖아. 그치? 그러면 너희 똑똑하니까 전개해서 더할래? 더해서 곱할래? 전개해서 더할래? 더한 다음에 한 번 곱할래? 그렇지. 더한 다음에 한 번 곱하면 될 거 아니야. 선생님 이거 영상 어려워. 아, 그럼 수학을 포기해야지.
그렇죠? 1, 2, 4, 8이 어렵다고 하면 1, 3, 9, 27 이 정도는 덧셈은 해야죠. 자, 지우가 얼마? 15 얼마? 40 곱하면 얼마? 네 오, 좋아. 자, 이것도 해볼까 그러면? 이렇게 돼 있었으니까 얘를 1, 2, 2의 제곱 1, 5, 5의 제곱 쓸 수 있어. 자, 현준아 이거 더하면 얼마? 오, 좋아. 이거 더하면 얼마? 둘이 곱하면 얼마? 200. 오, 그렇지. 되게 쉽죠. 그래서 얘는 217이라는 총합에다가 약수의 개수가 아까 몇 개였죠? 3, 3, 9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들을 더해서 220 이렇게 가시는 문제입니다. 약수의 총합 문제는 생각보다 잘 나와요. 왜? 방법은 이렇게 된다는 걸 만약에 까먹으면 뭐 어떻게 하면 돼? 노가다 뛰면 되는데 그쵸? 그럴 건 아니라는 거 그런 거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이 정도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자, 이 중에서 하나를 또 풀어볼게요. 이번 볼게요. 180이라는 숫자가 있고요. 약수 중에서 짝수의 개수가 있고요. 약수 중에서 3의 배수가 있어요. 그들의 개수의 합을 구하세요. 자, 처음이니까 또 친절하게 다 써드릴게요. 180이라는 숫자는 뭐의 몇 제곱과 뭐의 몇 제곱이 만나는 거죠? 2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아니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 36 곱하기 5를 하면 30 제곱이니까 자,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 이렇게 된대요. 그치? 그러면 우리가 이 녀석이 약수를 가질 거거든. 총 몇 개를 가져요? 3, 3, 2 곱했으니까 총 18개를 가져요. 그 18개의 약수 중에 짝수가 몇 개 있고 3의 배수가 몇 개 있냐고 물어보거든.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자, 두 가지를 제가 쓸 거거든요. 자, 먼저 자, 이걸로 만들 수 있는 숫자의 조합이 네, 이렇게 6가지 조합이 만들어져요. 그럼 이걸 곱하면 처음이니까 딱 한 번 더 이상 제가 이렇게 쓸 일은 없어요. 곱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15개가 나와요. 더 이상 제가 이걸 다 쓸 일은 없어요. 이번 시험 기간 안에.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짝수를 찾으래. 여러분 생각해봐. 이렇게 홀수가 있어. 홀수에다 2를 곱했어. 짝수예 아니에요. 맞죠? 홀수에다 2의 제곱을 곱했어. 짝수예 아니에요. 맞죠? 그럼 짝수에다가 2를 곱해도 짝수 당연히 맞죠? 여기다 2의 제곱을 곱해도 짝수 맞죠? 그 말은 뭐야? 짝수가 되려면 반드시 어떤 숫자를 2를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럼 봐봐. 3. 이쪽은 전부 다 2가 있죠? 이쪽도 전부 다 2가 있죠? 안에 안 찾아봐도 2 다 있는 건 알잖아. 이렇게 곱해서 만들어졌으니까. 근데 이쪽에는 2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총 몇 개? 10개. 됐어요? 됐어요? 자, 그 다음 3의 배수를 찾아야 돼. 그럼 당연히 어떤 숫자가 곱해져 있어야 돼? 3이 곱해져 있어야 되겠지. 2랑 5는 관심도 없어. 3의 배수하고는. 그럼 우리 뭐 찾으면 돼? 3 들어가 있는 거.
맞죠? 어떻게?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가 3들을 포함하고 있어. 그럼 걔네들은 무조건 3의 배수가 되겠지. 맞죠? 그러니까 몇 개? 6개, 6개에서 12개. 그쵸? 자, 근데 선생님 답이 없어요. 왜 없지? 아, 6개 죄송해요. 6개, 6개니까 12개. 이렇게. 그래서 24개가 답이 돼요. 그쵸? 그럼 이제 이런 생각이 나죠. 아, 선생님. 아, 저 시간도 없어 죽겠는데. 저렇게 맨날 써요? 아니지. 자, 이제 그걸 보자.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걸 알았으니까 너희 무슨 생각을 해야 돼? 선생님, 그럼요. 어차피 2만 있으면 된다며요. 그쵸? 그러면 2가 있는 경우에 나머지 누구로 3의 제곱과 5로 만들 수 있는 약수는 총 몇 개니까 6개가 들어오잖아. 그러면 6개가 나오고 2의 제곱에다가 얘도 똑같이 이거니까 6개를 곱하면 이것들은 전부 다 2의 배수가 되겠다는 거잖아. 그래서 6개, 얘로 만들 수 있는 거 6개, 얘로 만들 수 있는 거 6개 해서 12개. 반대로 3은 3의 기준이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럼 이제 누구로 만들어야 돼? 2의 제곱과 5로 약수를 만들어야 되겠지? 그걸 곱해주는 거잖아. 얘한테 2의 제곱과 5로 곱해진 2의 제곱과 5로 이루어진 것들을 곱한 거니까. 그럼 얘 기준으로 보자. 이거 몇 개 만들 수 있어요? 3개, 6개 만들 수 있잖아. 3, 2, 6. 그렇지? 얘도 몇 개 만들 수 있어? 6개 만들 수 있잖아. 그래서 각각이 6개씩 12개가 나오겠다. 그냥 이렇게 가면 되는 거야. 자, 좀만 더 가볼게요. 봐봐. 자, 이렇게 있는 문제야. 차근차근 다 구할 거예요. 2의 배수, 3의 배수. 요 정도 하면 이런 문제는 그냥 풀어요. 자, 5의 배수. 가보자. 2의 배수. 얘가 주인공이야. 2의 제곱, 2의 세제곱. 세 가지가 있어. 누구로 요 뒤에 만든다고? 얘네 둘로 만들 거야. 그치? 3의 제곱과 5의 제곱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몇 개? 3은 9개. 그런 게 몇 세트? 3세트. 그쵸? 자, 이거 가보자. 3의 배수는 요거니까 3하고 3의 제곱이 있을 거야. 2세트. 자, 누구로 만들어? 이것들로 만들 거야. 2의 세제곱, 5의 제곱으로 만들 거야. 자, 그러면 단영아, 이걸로 만들 수 있는 약수는 총 몇 개? 4, 3, 12, 12개야? 아, 답을 말하는 거구나. 맞아. 얘가 12개니까 2세트 있으니까 12개가 2세트 있을 때 24 맞아요. 자, 그럼 교화야? 5의 배수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5 또는 5의 제곱이 있어야 돼. 그치? 자, 그럼 얘는 또 누구로? 2의 세제곱과 3의 제곱으로 만들 거야. 이걸로 만들 수 있는 약수는 몇 개? 그런 게 몇 세트? 그럼 총 몇 개? 그렇지. 이게 답인 거예요. 됐어요? 요거 할 수 있어야 돼요. 약수 문제는 생각보다 잘 나옵니다. 약수 문제에서 나올 수 있는 건 딱 세 가지밖에 없어. 뭐? 약수의 개수, 약수의 총합, 그 약수들 중에 어떤 특정한 수의 배수. 물론 이걸 섞어서 나오기도 해요. 이 녀석의 약수의 개수를 P라고 하고 약수의 총합을 Q라고 하고 그 중에서 뭐 3의 배수의 개수를 R이라고 했을 때 PQR을 더하시고 이런 식으로 종합 선물 세트로 나오기도 해요. 가자. 쭉 하셔야 돼요. 자, 그런 문제였습니다. 지호야, 집중이 잘 안 되지? 딴 생각하는 거. 그러면 자, 1499번을 지금 한번 풀어보시고요. 자, 이거 풀고 나서 우리 쉬는 시간 가질게요. 1499번입니다.
네 명이 동시에 자면 사는 거. 우리 도현이 한 명밖에 없어. 참 다행이야. 자, 홍준아 어떻게 풀렸어요? 이게 응. 소인수 한 다음에 응. 2n 플러스 1 플러스 n 플러스 1 그리고 곱하기 이 2n을 한 다음에 자, 여기서 지금 이걸 기준으로 2n 플러스 1 그리고 n 플러스 1 그리고 2n 플러스 1 이렇게 그냥 어 2n을 2n을 했어요 그냥 이렇게 그래서 그리고 그게 이게 80 이게 80이라고 놓고 이렇게 마이너스 4가 나왔는데 그냥 봐가지고 4라고 해서 4라고 해서 친구도 그냥 여기가 어떻게 들었죠? 자 지호는 이 들어가는 응. 연대에서 응. 그래서 그냥 2n 곱하기 n 플러스 2n 곱하기 n 플러스 1이 2n 곱하기 n 플러스 1 2n 곱하기 n 플러스 1이 1이 40이다. 이게 40이다 2는 들어가면 안 되니까 유주는 자 볼게요 자 이제 이 문제의 풀이를 살펴보면 너희가 그건 알 거야 이래저래 숫자가 오니까 5와 관련된 숫자가 들어가야 되는 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5는 무조건 들어가 있어야 돼. 5의 배수라는 소리거든요. 근데 이게 5의 배수는 1의 자리가 0 또는 5야. 맞죠? 5의 배수는 1의 자리가 0 또는 5거든요. 근데 얘는 그 1의 자리가 0 또는 5인 녀석들 중에서 0은 빼고 5인 것만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머리를 굴려야 되는 거야. 얘가 5는 무조건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 그치? 얘는 EN계가 있는 거야. 5는. 그치? 아까 제가 여기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얘는 2를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필요 없는 거야. 플러스 1 하시면 안 돼요. 여기 2였기 때문에 2개 있었고 3이면 3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게 EN계가 있구나. 근데 얘는 EN을 곱하는 건 당연히 맞아. 근데 이제 뒤에 따라온 애들이 문제인데 이 3이라는 녀석은 당연히 n 플러스 6개가 되는 게 맞거든? 문제는 요 뒤에 2야. 만약에 2라는 숫자가 한 개 이상 들어있다고 생각해봐. 봐봐. 내가 5의 제곱에다가 3을 곱했는데 거기에 2가 들어와. 그러면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유한수수 이런 거 할 때 2하고 5가 만나면 무조건 뭐가 만들어져? 10이 만들어져 버려. 그럼 얘는 10의 배수가 돼버리는 거지. 10의 배수는 1의 자리가 당연히 0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2가 포함되면 뭐야?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 문제의 해석은 뭐냐면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5의 배수이면서 10의 배수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5는 들어가 있지만 2는 들어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럼 이제 이게 2n이고 여기가 n인데 n 플러스 6이니까 이게 40이 되는 거야. 그럼 나올 수 있는 숫자는 4로 40. 그래서 n의 값은 얼마다? 4.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현준이 이상한 계산법 있었네. 뭐 답이 맞았으니까 되는 건 아니에요. 정확하게 알아야 될 거니까. 자, 약속한 대로 쉬는 시간 드릴게요. 나한테 수업해.